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5월 25일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나폴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안첼로티가 나폴리의 새 감독이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이고 이 나폴리에서 안첼로티를 데려온 이유가 안첼로티와 영광을 이어나갈 것이며 사리 감독 또한 그의 미래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짤막한 멘트가 있었는데, 따로 뭐 안첼로티가 기자회견 할 거예요 내일. 근데 오늘은 이제 계약한 것만 공식적인 발표를 했고 사리 감독은 팀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안첼로티가 왔는데 몇몇 이제 나폴리 팬들이나 다른 팀 팬들이 나폴리 사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하시겠지만 끝났습니다. 사리 감독의 시대는 종말이 왔어요. 왜냐, 이번 시즌 우승을 하지 못하는 거면 사실상 팀을 나가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잡아둘 수가 없어요. 사리가 있으면. 안첼로티라면 잡아둘 수 있지. 안첼로티 커리어가 있는데 그 이탈리아 안에서의 그 명성이 있고, 옛날에 나폴리 같은 팀이 뭐 근래 올라와서 이 명성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 안첼로티 감독을 선임하는 거에 있어서 감히 뭐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지금 정도 되니까 데려오는 거지. 하기 때문에 뭐 안첼로티도 충분히 이탈리아 내에서는 명망이 두텁고 능력도 있고 커리어도 좋고 하다 보니 각자 떠나는 거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안첼로티.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팀을 떠나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뭐 조르지뉴나 클리발리나 아니면은 지금 좌우 풀백인 굴라미나 히사이 또한 그 모든 잘 나가는 선수들이 많은 팀들의 오퍼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팀을 떠나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영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재미는 있겠죠 다음 시즌. 다음 소식은 맨유 소식이네. 현재 맨유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AS 모나코의 시디베를 노린다라는 소식입니다. 꼬마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다가올 시즌에 사이드백 자원을 노리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아닐 정도로 아주 애타게 찾는 포지션이고, 부르살리코의 행적, 그 선수가 계속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남을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사실상 되게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라이트백의 영입이 될 만한 선수가 셀타비고의 조니 카스트로, 그리고 이제 뭐 이 시디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몇몇 나빌 젤 같은 곳에서도 말하는 거 보면 현재 이제 시디베가 가장 원하는 선수, 맨유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선수를 가장 원하고 있는데, 선수의 의중은 좀 더 맨유 쪽에 가 있다라고 해요. 뭐 하지만 뭐 꼬마가 또 돈을 더 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일단은 뭐 프랑스 풋볼에서는 그 클럽들이, 이 두 클럽들이 아틀레티코와 맨유가 확실하다라는 점을 소스를 말했고, 그들은 다가올 시즌에 시드베를 주축으로 해서 새롭게 팀을 개편하고 싶어하는 팀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분데스리가 2부 리그 팀인 MSV 디스부르크의 서영재 선수가 이적을 했습니다. 전 함부르크 소속의 선수였던 서영재 선수가 2부 리그인 디스부르크에 이적을 하며 팀을 떠나게 됐고, 계약은 자유계약, 계약 기간 또한 이제 비공개라고 해요. 함부르크에서 1군 무대를 결국엔 받지 못했죠. 한번 감독이 뛰게 해주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한 적도 있었지만 가지 못했고 뛰지 못했고, 그때 강등권에 있어가지고. 이 팀이 그 팀이에요. 안정환 팀. 안정환이 분데스리가에 진출했을 때 이제 뛰었던 팀이고 3부 리그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더라고요. 저번에 안정환이 한번 독일 놀러갔을 때, 다큐멘터리로 놀러갔을 때 이 팀 찾아갔었는데 그때는 3부 리그에 있었거든요. 쭉쭉 내려가서. 근데 다시 2부 리그에 있었고, 2부 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중위권, 중하위권 그 팀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준에 뛸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게 좋지. 풀백이니까 얘도 좀 좋은 풀백 나오면 좋잖아요, 유럽에서.
옆에 있는 선수? 뭐 단장이나 그렇겠죠 뭐. 모르겠어요. 선수는 아니지 저 사람이. 딱 봐도 선수 몸이 아닌데. 다음 소식은 사무엘 러커스트 독점 기사에 따르면 다음 달 초에 맨유와 프레드가 계약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맨유는 샤하탈의 프레드 영입에 근접했으며 이적 시장 초반에 대부분의 영입을 마무리 짓길 무리뉴가 바라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펩이 똑같이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프레드도 그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이며 프레드는 다음 주에 안필드로 친선 경기를 뛰러 오는데 이때 불과 29마일 떨어져 있는 맨유 캐링턴 훈련장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모든 계약이 끝날 수도 있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치, 그럴 수 있지. 충분히 뭐 할 수 있죠. 왜냐면 사실 프레드가 이적할 거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그 샤하트르가 리그 우승하고 나서 그 파티할 때 스르나가 말해버렸어요. 그 영상에서 프레드 이적한다고. 맨 여기까지만 얘기했지. 맨 맨체스터 여기까지만. 네. 그렇게만 말하고 그냥 얘가 틀어봐가지고 얘기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뭐 그때 걔네들 그 뭐야 우승하고 기분 좋아가지고 술 좀 한잔 하고 샴페인으로 꽐라대가지고 맨. 네. 시티는 아니에요. 네, 시티하고는 끝났어요. 시티하고는 끝났고 관심 가지었던 거 맞는데 그때 이제 라포르테를 데려와야 되나 프레드를 데려와야 되나 그 찰나에서 그 펩은 이제 라포르테를 데려왔죠. 그러면서 다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프레드 쪽하고의 관계도 다 무너졌고 뭐 펩도 그거를 알았겠지. 다음 소식은 풋볼 이탈리아 속보 소식에 따르면 이제 모라타가 밀라노에서 유벤투스 관계자와 만남을 가진 것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모라타가 밀라노에서 포착이 되었다라는 루머가 있었고 그것은 실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 현장에서 모라타 에이전트와 유벤투스 디렉터인 파라티치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벤투스는 얼마 전 모라타의 복귀설에 대해 뉴스가 떠돌기 시작했었는데 이것이 사실로 흘러가는 정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라타가 일전에 유벤투스에서 뛴 경험도 있고 그는 현재 첼시에서 생활을 버거워하고 있으며 다시금 이탈리아로 돌아가고픈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이탈리아 이 언론에서는 하루 종일 이 모라타가 다시금 세리아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뭐 이야기도 많았고 기사도 많았고 계속 그 이야기로 모든 가십이 다 이루어졌죠. 챔스 가야 되는 팀이 모라타 바추아이. 어우 최악인데. 또 맨유 소식인데 프랑스 르텐 스포트 이 독점 기사에 따르면 맨유는 리옹의 은돔벨레 영입에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맨유는 지난 몇 주간 리옹의 미드필더인 은돔벨레 영입에 큰 관심이 있으며 현재 그 선수를 위해 자주 스카우터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무리뉴가 일단 프레드 영입을 가장 최우선적인 선수 영입으로 생각하고는 있으나 맨유 미드필더 2명을 영입할 생각이고 두 번째 옵션으로 은돔벨레가 선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은돔벨레 또한 맨유행을 선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뉴가 이 선수를 얼마나 원하는지에 따라 이적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언론사에서는 보도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50명 안녕하세요. 나 150명 다 인사 안 해주면 나 진짜 더 열심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소식은 니스의 장 미첼 세리는 아스날의 새 감독인 에메리 감독의 첫 번째 타겟이라고 합니다. 파타. 아스날은 니스의 미드필더인 이 장 미첼 세리를 노리고 있다고 하며
에메리는 파리 감독이었던 1월에 장 미첼 세리를 영입하려고 했었고 그의 관심을 되살리려 현재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니스는 세리에게 3,500만 파운드 한화 505억의 오퍼가 들어오면 이 선수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고 현재 세리는 첼시와 도르트문트의 관심 또한 받고 있는데 아스날은 유럽 엘리트 구단으로 되돌아가려는 새로운 플랜을 세웠기 때문에 이 장 미첼 세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스탠스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잘해요. 올 시즌 초반에 바르셀로나 못 가서 멘탈 털려가지고 헛짓거리 좀 하다가 중반부 이상부터는 계속 잘했어요. 뭐 잘하니까 바르셀로나 노렸겠지. 바르셀로나랑 계약까지 다 했다가 마지막 그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르셀로나가 오지마! 한 거예요. 네. 개인 합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구단 합의만 되면 끝인데 구단 합의도 다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뭐 바르셀로나가 오지마! 해가지고 네. 망해버렸죠. 사비가 칭찬 많이 했는데 얘 드림클럽이라 했는데 다 왔던 상황에서 못 가니까. 왜냐면 실제로 그 마지막 그 떠나기 전에 그 전 경기에 막 선수들하고 인사하면서 막 포옹하고 뭐 잘 가라고 다 빠이빠이 했는데 갑자기 못 가가지고 되게 뻘쭘하게 막 그래가지고 창피했는지 초반에 좀 몇 경기 날려먹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어요 멘탈이. 다음 소식은 영국 스카이 스포츠 소식에 따르면 맨유는 토비 알더웨이럴트를 영입하길 강렬히 열망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또 다르게 노리는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스카이 스포츠 소스에 따르면 맨유는 토비를 영입하는데 큰 관심이 있으며 토비는 이미 포체티노와 면담을 했고 자신이 떠나고 싶은 욕망을 밝혔다면 맨유는 토비 영입을 위해 첼시, 파리와 경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 따르면 베일은 맨유 수뇌부가 여전히 그 선수에 대한 큰 관심이 있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스카우트를 보낼 예정이고 이 언론의 소스에 따르면 현재 맨유는 첼시의 윌리안 영입에도 큰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맨유가 토비만큼 빨리 영입하고 싶어하는 포지션은 왼쪽 풀백인 산드로 영입. 이 영입을 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 이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맨유가 얼마나 많은 포지션의 선수를 데리고 싶어하는지 이 단 한 기사에만 봐도 중앙수비, 왼쪽, 그 다음에 뭐 이선 자원, 일단은 무리뉴가 바꿔야 할 자원들의 기본적인 포지션을 알 수가 있죠. 네. 미드필더는 중앙 미드필더는 게다가 2명이니까 많이 나가는 만큼 많이 돌아오겠지. 다음 소식은 골닷컴의 니자르 킨살라 이 기자가 보도에 따르면 첼시의 감독으로 새 감독으로 올 사람으로는 사리가 가장 앞서 있다고 전했습니다. 첼시는 콘테를 대체할 감독으로 사리를 원하고 있으며 엔리케가 첼시에게 고액의 연봉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틀어진 이후 사리가 첼시 차기 감독으로 가장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사리는 제니트의 제안을 받았지만 첼시가 자신의 바이아웃을 발동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에 대한 첼시와의 대화도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며 나폴리 회장인 아우렐리오는 사리와의 면담에서 재계약 확답을 받지 못했었고 결국 안첼로티를 나폴리의 새 감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콘테는 FA컵 우승을 이뤄냈지만 보드진과의 불화로 인해 팀을 떠날 것이고 마땅한 이 콘테가 갈 곳이 없어 한동안은 휴식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일단 콘테가 나간다면 200억가량의 위약금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콘테는 그 돈 가지고 그냥 살라살라 놀자 해가지고 나 홍대 가서 양고기 먹으면 되겠네. 부러운데. 다음 소식은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말하길 전 첼시 선수인 미하일 발락이 첼시의 풋볼 디렉터로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발락은 새로운 풋볼 디렉터로서 첼시로의 복귀가 뭐 놀라울 수 있으면 놀랍죠. 네,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돌아올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게 크게 놀라울 만한 뭐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 스탠다드 스포츠가 이한 바로는 발락은 과거 첼시 선수였던 줄리아노 벨레티와 리레 스포츠 디렉터인 루이스 캄포스와 함께 첼시의 새로운 풋볼 디렉터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마이클 에메랄로가 AS 모나코로 떠난 이후 첼시는 아직 테크니컬 디렉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빈자리를 발락이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며, 이 선수란다. 이 발락이 그 빈자리를 대체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높대요. 네. 오면 좋지, 발락. 겸사겸사. 저때 유니폼이 제일 이쁜 것 같아. 다음 소식은 영국 BBC에서는 이 에메리의 라이브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아스날의 첫 부임을 이제 하게 된 소감을 말하는 장면에서 에메리가 말하길, 정말 나에게는 위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나는 자신의 내 커리어 내내 도전과 마주하며 성장해 왔었고, 아스날에서의 시작은 저에게는 꿈과 같은 도전과 같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어느 정도의 선수를 알고 우리 팀 모두의 선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내가 원하는 선수들은 모두 이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난 일단 선수들과 모두 개별 면담을 진행할 것이며, 그들이 원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볼 것입니다. 난 이번 시즌에 우승할 것이라는 약속을 팬들에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는 모두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 피치에 뛸 것이며, 모든 대회 타이틀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린 함께 열심히 감성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스날 팬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약속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목 아파. 일단은 뭐 저 게토레이 저 흰색 무슨 맛이에요? 애플 맛인가? 애플. 저 뒤에 그 소매 스폰서인 비시드 루안다가 있네. 루안다 포레버. 어디 보자. 다음 소식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현재 인터밀란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웨스트 브로미치의 공격수 살로몬 론돈에 대한 이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가 파악하기로는 AT 마드리드와 인터밀란이 이 론돈에게 관심이 있고, 웨스트햄 역시 살로몬 론돈에게 관심이 있으며, 웨스트햄의 새 감독이 된 페그리니가 말라가 시절 론돈과 함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햄은 외국 클럽들과 경쟁을 치러야만 하고, 론돈은 웨스트브롬과 계약상 팀이 강등됨에 따라 1600만 파운드 230억의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시키게 되면서 첼시 역시도 1월달에 이 선수를 원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바이아웃이 없었고, 그리고 첼시는 이 선수와 지루를 저울질하다가 찌루로 갔기 때문에 첼시는 이제 뭐 이 선수하고 조금 멀어진 듯해요. 현재 살로몬 론돈에 대한 문의가 아주 많았는데, 그들 중에는 뭐 아스날도 또 포함이 되었다고 하니까, 일단 2015년 1200만 파운드 175억에 제니트에서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으로 이적했던 이 론돈이 모든 대회를 통틀어 총 102경기에서 28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넣고 했을 것 같았는데, 그냥 102경기에서 20 몇 골? 8골? 그냥 저냥이구나. 그냥 전향이야. 또 팀이 근데 약팀이란 걸 또 우리가 생각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사실.
다음 소식은 데런 루이스 기자가 보도하길 맨유는 토트넘과 토비 알더웨이럴트 이적 협상을 드디어 시작을 했다고 알렸습니다. 토트넘은 맨유와 토비 알더웨이럴트를 두고 협상을 개시했다고 하며 이번 여름에 수비진 개조를 계획 중인 무리뉴는 토비를 타겟으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토비는 계약상에는 내년부터 바이아웃 400억이 발동되긴 하지만 이런 이유로 토트넘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이번 이적 시장을 이용할 것이며 수많은 팀들의 오퍼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토트넘이 욕심이 없게 그래 얘 다음 년도 400억에 바이아웃이니까 이번에는 800억이 팔겠어 라고 하면서 5,500만 파운드를 몸값으로 책정했는데 갑자기 레비 회장이 아니야 그 말이 안 돼. 얘 실력 있는데 최소한 반다이크만큼 받겠다 해가지고 현재는 7,500만 파운드 한화 1,085억의 선수를 팔 생각이라고 합니다. 뭐 가까운 그 금액을 1,000억 정도? 1,000억이? 그 정도에 이제 팔 맘인가 봐요. 네. 레비가 하는 말 이제 그러려니 해. 네. 그러려니 합니다.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브와의 소식에 따르면 이니에스타는 라쿠텐 회장이자 비셀고베 구단주인 미키타니 히로시와 함께 일본으로 날아가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니에스타는 라쿠텐 회장이자 비셀고베 구단주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으며 발표는 목요일 오후에 도쿄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 현재는 오피셜 발표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니에스타는 다음 시즌 그가 어디서 뛸지 컨펌을 했는데 그는 라쿠텐 회장 전용기로 일본으로 날아가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이 방식으로 그는 일본 비셀고베에서 뛸 것이라는 것을 다들 알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내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며 원칙적으로 3년 계약에 서명할 것이고 공개 행사는 도쿄에서 일본 기준 오후 5시 내일 오후 5시에 이루어질 것이고 두 번째로는 토요일날 고베에서 입단식을 거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나 이니에스타 보러 갑니다. 갈 거야. 가서 나 부르짖는다. 이니에스타! 진짜 완전 강꼬쿠 데스! 이니에스타! 진짜 씨. 지수랑 가가지고 네. 이것이 혐한이다. 혐한 제조기 막 일본 사람들 막 밀치면서 꺼져 하면서 막 이씨 하면서 막 가가지고 이니에스타 해야지. 아 보고 싶다. 근데 다음 시즌에도 못 나올, 그러니까 아침에 못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게 현재 이제 일본 팀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가려면은 1, 2, 3위 안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번컵 대회를 우승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비셀고베가 순위가 6위에요. 6위. 22점. 1위는 이제 산프레체 히로시마인데 그 팀은 37점이에요. 완전히 그냥 뭐 37점이면 15점 차인데 그걸 바꿀 수가 없지. 그리고 이제 FC 도쿄, 이 지수님이 살고 계신 도쿄, 이 도쿄가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쿄가 28점 2위. 그 다음에 가와사키 프론탈레가 27점. 근데 그러면 5점밖에 차이 안 나지 않냐 라고 하겠지만 일본 전통의 강호인 뭐 지금 가시마 엔틀러스나 우라워레즈나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지 못해도 고베 같은 팀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베가 더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다른 위에 팀이 잡히고 본인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정도에 있는 클럽이 아니에요. 비셀 고베가 한 번도 그렇게 돼본 적이 없어. 세르소서 4위. 물론 뭐 점수야 뭐 이게 어떻게 벌써 포기하냐 하겠지만 생각외로 일본 리그가 벌써 지금 15경기를 치렀어요. 반절한 거지 반절. 전부 지금 다 K리그, J리그 뭐 다 전반기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이게 쉽지가 않죠. 네. 쉽지가 않아. 어려워. 이 점수 차이가 꺾는다라는 게. 근데 또 축구는 또 기적이 있고 이니에스타가 막 새로운 축구를 개척할 수 있으니까.
난 당연히 왔으면 좋겠지. 무조건 오면 한국 클럽이랑 무조건 한 팀 만나는데 아 대박이지.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에 이니에스타 덕분에 많이도 가고. 근데 사실 그 오스카가 한국에 많이 왔었거든요. 오스카 막 히바우드도 한국에 왔었잖아 아침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와요. 근데 이니에스타 정도 되면은 오지. 저도 이니에스타 정도 되면 온다 생각했는데 막 오스카도 막 나름 첼시에서 인기 많고 그랬는데 안 와. 그렇게 안 와. 물론 가는 사람은 가겠지만 막 그렇게 안 가. 생각보다. 아 이니에스타는 오겠지. 그래도 이니에스타 이니에스타는 가겠지. 난 가. 바르셀로나 유니폼 입고 가면 이제 원정석에 앉아야 되는데 홈팀석에 앉으면은 아니 괜찮아. 근데 이니에스타 바르셀로나 유니폼 입으면 또 어때? 그지? 아직 갑자기 그 관중도 없어 죽겠는데 뭐 홈이고 어디고 뭐. 다만 이제 이니에스타가 상대팀인데 거기서 골 넣어서 좋아하는 건 좀 그렇고 유니폼 입고 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 근데 그렇잖아요. 솔직히 나는 유니폼 입고 홈팀석에 갈 수 있다 생각해요. 이니에스타가 상대팀이어도. 근데 만약 이니에스타 골 넣었는데 거기서 좋아하면은 그 홈팀 팬들한테 좀 약간 눈초림 받지.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어휘석 있는 건데. 여튼간에 간지러워. 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난 무조건 일본 팀 가고 수원이랑 붙지 않는 이상 이니에스타 그 바르셀로나 유니폼 입고 이니에스타 해야지 진짜. 가서 거기서 그 뭐야 조던 모자 쓰고 막 계속 이니에스타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난 줄 알아요. 네. 접어들 거야. 어떻게든 이니에스타 이제 머릿속이란다. 마음속에 나란 사람을 각인시킨다 내가 진짜. 저 없는 머릿속 잡아서라도 내가 각인시킨다 내가 진짜. 이니에스타. 아 진짜 만나보고 싶다. 플레이하는 걸 보고 싶다 진짜. 어떻게 막 패스하는지. 아 쩔겠지. 아니, 일본 가보고 싶은 거보다 이니에스타 보고 싶은 게 더 커. 고베는 만약에 가면 뭐가 유명해요? 이게 사실 갈 거면은 홈팀 경기로 가야 돼. 왜냐면 홈팀 경기 재밌거든요. 원정 경기 재밌지만 일본은 갈 거면 홈팀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알아봐야겠다. 분명히 이거 가는 거 당관 있을 텐데 알아봐야지. 고베는 소고기, 스테이크하우스 그런 게 있어요 또? 나도 지진밖에 사실 몰라. 솔직히 말하면. 되게 오래됐지만. 초콜릿? 아 고베가 막 초콜릿 같은 것도 유명해요? 아, 하긴 일본 초콜릿 막 수제 초콜릿 같은 거 유명하긴 하지. 가보고 싶다. 아 또 지수님 이럴 때 없네. 또 물어볼라 했더만. 아 아리마 온천. 오사카에서 숙소 잡고 교토 가고 고베 가고. 가까워요 오사카에서? 아 그러면은 아이 제리그 한번 하고 와야겠네. 간바 오사카, 세레스 오사카, 교토 퍼플상가, 비셀 고베 이렇게. 아주 1부와 2부 리그를 다 이거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올게 내가. 아 좋구만. 거기 근처에 축구팀 되게 많네. 아니 이거 한번 여행사 껴가지고 한번 알아볼까요 진짜? 이거 한번 여행사 껴서 알아볼까? 좀 갈 수 있는지 해가지고 좀 아니 이런 거뭐 하더라고. 보니까 어느 정도 모아지면은 해주더라고. 보니까 여행사에서 좀 알아봐주기도 하고 사람도 해가지고 한번 이니에스타 2 해가지고. 아 일본은 또 그렇게 안 비쌀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솔직히 말하면 그 우리끼리 뭐 이렇게 뭐 또 다니고 그거 뭐 경기만 가는 것만 좀 이제 뭐랄까 뭐 이렇게 할까? 아니면 지수님이나 오상 같은 분 다 불러가지고 카카오 총모임에 하는 일본 지부
도쿄하지님 같은 다 불러가지고 카카오 일본 집 총모임 해가지고 그냥 축구 보러 가서 이니에스타 가가지고 완전히 작살나게 머리에 그 태극기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뭐 끈 같은 거 해가지고. 하블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콜? 일단 빚내서라도 간다. 아 무슨 일본은 빚내서 가. 나 경기 하나 보고 올 건데. 야, 내 얼굴? 내 얼굴 여러분만 보시면 되지 뭐. 내 얼굴 또 얼마나 보려고. 그래도 이왕이면은 이니에스타 그 유니폼 하나 사고 가야죠. 짝퉁이라도 최소한 티셔츠라도 하나 사고 가야지. 오상이 안 되려나? 아니 한번 아무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행사 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물어봐야겠어. 어느 정도 인원이 채워지면은 그걸 할 수 있는지 한번 파수들의 힘을 아니 근데 그 고베를 만약에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온다면 얼마 정도 들어요? 얼마 정도? 대충? 나 안 가봤어요. 일본을. 궁금해서 그래요. 대충 그냥 중저가로 갔다 온다 치면은 배 타고는 무슨 비행기 타고 하자. 같이 가면 사인해 주냐고? 이니에스타가? 모르겠네. 그냥 거기 앞에 한 2시간만 기다려 보면 되지 뭐. 잠은 게스트하우스? 그치 뭐 잠이야 뭐 사실 뭐 쪽잠 자도 돼요. 그 3박 4일 좀 그렇게 자도 되지 뭐. 근데 씻는 건 중요한데. 그래 아무튼 좀 알아봅시다. 진짜로 이니에스타 그때 이니에스타 보러 가는 건데 그 당시 만약에 뭐 다쳤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상을 좀 봐야겠어. 잘 때 맞춰 가야지. 보고 싶다 진짜. 다음 소식은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존 테리는 아스톤 빌라가 프리미어리그 승격 시에 첼시전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것이라 알려졌으며 첼시와 두 경기를 모두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할 것이랍니다. 무조건. 존 테리는 지난 7월에 아스톤 빌라와 1년 계약을 맺었고 22년 동안 총 717번의 경기를 뛴 첼시 팀과 맞서지 않기 위해서 2부 리그 팀인 아스톤 빌라와 계약을 했고요. 존 테리는 그 계약 안에서는 아스톤 빌라가 승격이 되면 그에게 새로운 1년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아스톤 빌라는 올 시즌 32번의 리그 경기를 치른 존 테리가 꼭 필요한 상태이고 만약에 프리미어 리그로 복귀하게 된다면 이 존 테리를 잔류시키고 싶어할 것이며 첼시에 대한 대비책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배제한 채 이 선수를 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감독인 스티브 브루스 반응이 약간 농담조였지만 아스톤 빌라가 존 테리를 원하고 존 테리도 아스톤 빌라 원한다면 그 두 경기 정도는 존 테리에게 휴식을 줄 수 있다라고 쿨하게 또 반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스톤 빌라가 승격할 수 있는 조건 그게 뭐냐면 아스톤 빌라와 풀럼이 플레이오프 최종전에 올라갔습니다. 그거 알죠? 왜 웸블리에 2부 리그 팀들 최종 플레이오프 올라가가지고 그 마지막에 단판해가지고 한 팀 더 올라가는 거. 네. 그렇게 이제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카디프 그리고 울버햄튼 이 두 팀이 맞나? 이 두 팀이 다이렉트 승격이 맞나? 그쵸 뭐 한 2천억 방 되지? 1천억 방 2천억 방 맞죠? 이트 하나 남은 거야. 그 두 팀 중에 단판 때려버려가지고 풀럼이 가느냐 아스톤 빌라 가느냐. 원래 둘 다 이제 나름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팀이었죠. 풀럼도 그렇고 아스톤 빌라도 그렇고. 물론 아스톤 빌라가 좀 더 제 기억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선수도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여튼간에 전 또 풀럼 경기장을 또 좋아해가지고 그 검은색 관중석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멋있어. 그 풀럼 경기장을 크리에이티브 코티지인가 뭐라 했지? 하도 못 보니까 일부러서 못 보니까 경기장 이름을 까먹었네. 크리에이티브 코티지인가? 옛날에 그 우리 팀이 한다. 우리나라가 거기서 막 그 했거든요. 그 대표팀 경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코트디부아르랑 하기도 하고 막 그때 거기서 생각이 안 나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좋아해.
플럼 멋있어 색깔이. 맞죠? 맞나 보네. 또 오랜만에 생각했는데 기억이 나네. 진짜 왔어. 다음 소식은 아스날 공홈 이 공식 홈페이지 소식에 따르면 에메리는 구단과의 공식 인터뷰에서 저런 사람은 1대0 승리보다 5대4 승리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메리의 팀의 특징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제 에메리가 물어봤죠. 당신의 팀은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말해달라 라는 질문에 나는 개성을 가지고 경기하길 바라며 주인공처럼 선수들이 모두 집중하길 바라고 공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며 상대팀에게 좋은 압박을 가하고 투지적으로 뛰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격적인 축구를 바라고 있고 그것이 팬들의 함성을 일으킬 수 있으며 1대0으로 이기는 것보다는 5대4로 이기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봄프레레 맞죠? 네. 봄프레레 씨 약간 느낌도 봄프레레 있네 좀. 그 다음 질문으로 물어봤던 게 당신은 경기를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말을 해달라고 하니까 스스로가 분석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모든 경기를 영화를 보는 것처럼 떠올리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상황들과 경기에 있었던 그 상황의 대처 방법을 훈련 세션에서 꼭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스타일이고 모든 선수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며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기술이나 전술, 정신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장 팀에 중점적으로 이식을 시킬 것이라고 해요. 그 말인즉슨 좀 위닝 멘탈리티 같은 것을 선수들에게 꾸준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아스날 같은 클럽에서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싶다라는 말을 했는데 좋은 말이죠. 네, 좋은 말인데 그게 정말 될 수 있으냐, 그러니까 있냐라의 차이니까 이제. 목 아파. 이탈리아 팀 아르주가 보도하길 내일 첼시와 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눌 사리의 소식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사리 대변인 측은 내일 런던으로 가서 첼시 측과 대화를 나눌 것이며 첼시는 콘테와 결별하기로 결정을 했으며 위약금 200억가량을 물려줘야 할 것이라 합니다. 이미 첼시는 로랑 블랑과 엔리케와도 대화를 나눴었고 그들이 원하는 포체티노까지 좀 생각을 했었지만 포체티노 선임은 지금 참고로 너무 어려운 상태이고 사리에게 계약을 제시하며 빠른 감독 이동을 예고를 했습니다. 사리가 사실 생각보다 성깔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 경기에서 화를 많이 내더라고 보니까. 피오렌티나 전이랑. 혼자 담배 피고 생각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지금 저거도 담배 피고 있네 지금도. 다음 소식은 피타에서 보도하길 유벤투스가 36번의 우승을 기재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코레레 델로 메조 지오르노 이 보도에 따르면 한 변호사가 나폴리 법원에게 유벤투스를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유벤투스는 알리안츠 스타디움 팀버스 클럽 웹사이트에서 36번의 리그 우승을 광고했는데 하지만 공식적으로 칼치오폴리 스캔들 그 승부조작 그 스캔들로 공식적인 우승 횟수는 34번인데 유벤투스가 36번으로 기재를 한 겁니다. 이 변호사는 안젤로 피사로니와 이전 마라도나와도 일한 경력이 있고 유벤투스가 회사인 말을 적용해서 이를 고소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회사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단 명의가 아니라 이를 고소할 수가 있었는데 이 소장은 경기장 범죄를 담당하는 다닐로 데 시모네에게 넘겨졌다고 하며 이 사건의 고소로 인해서 이탈리아에서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조롱, 근데 칼초 폴리라는 게 그렇게 불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칼초 폴리가 그 승부 조작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그 통칭 명칭이야, 그 통칭으로 이제 부르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는 이제 승부 조작이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데 그 현지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승부 조작은 선수가 일부러 지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하는 게 승부 조작이고 이 카초폴리 뜻은 뭐냐면 그 자기들은 승부 조작은 아니라는 거야. 현지 사람들은. 그 뭐냐? 그냥 그 심판에게 뇌물을 주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한 뭐 판정이 아니라 일정 그것만 이제 제시를 했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좋은 시계 롤렉스 같은 걸 주면서 우리가 이때 좀 경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렇게 뭐 좀 뒤로 가면 안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만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승부 조작은 뭐 선수들이 일부러 못 하거나 아니면 뭐 심판이 봐주거나 이런 거고 자기들은 그게 아니라 이제 뭐 그냥 좀 경기 일정 같은 거 좀 조정하고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 그런 거만 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되게 약간 그거 좀 많이 싸워요. 보면은 그치? 그것도 뭐 일단 뇌물 줬으면 끝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쪽 사람들에게도 그게 좀 중요한가 봐요. 네. 여튼간에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그 우크라이나 리그에서 총 35개 팀이 승부 조작에 가담을 했고 민간 기업들까지 가담해서 그 돈 놓고 돈 못 끼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를 해서 이 경기에 배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스를 주는 거지. 소스를 주는데 되게 비싸게 파는 거야 한마디로. 왜냐면 기업들이 할 정도면은 그 경기, 그러니까 뭐 그 경기에서 만약에 뭐 50억을 벌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면은 뭐 그 소스 파는데 막 30억씩 파는 거지. 그럼 이윤이 25억이겠지만 20억이겠지만 그래도 막 남는 거 아니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크게 했는데 그걸 어디서 사기쳤냐? 그러니까 그 경기를 어디서 했냐? 배팅을 중국에서 했대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낀 거야 또 거기에. 껴가지고 그 배팅 사이트, 그 다음에 그 구단, 선수, 심판, 전현직 심판 다 껴 있어가지고 거기 뭐 지금 뭐 난리 났어요. 다행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디나모 그 키예프나 아니면은 뭐 샤흐타르 같은 팀들은 다 해봤는데 거기는 이제 깔끔했고 다른 이제 1부 리그 팀에서는 5개 팀, 나머지는 다 하부 리그인가 봐요. 네. 엉키 설켜가지고 개판됐던데 지금. BBC 뉴스니까 그리고 그거를 오랫동안 준비했대요. 그 터뜨리려고 우크라이나 그 경찰 측에서 엄청나게 진짜 오래 준비하고 확실하게 넣으려고 진짜 확실하게 아마 다 잡아 넣으려고 되게 오랫동안 준비했나봐요. 어제 뉴스에 있어요.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어제 뉴스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소식은 오늘자 폴 조이스 기사에서 부바치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폴 조이스가 타임즈에 쓴 글을 보면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도달한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젤리코 부바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부바치는 4월에 개인적인 이유를 암시하며 그의 자리에서 떠나 있었지만 여전히 리버풀과는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가 갑작스럽게 부재 그러니까 팀을 비우면서 많은 추측들이 난무했고 폴 조이스는 몇 주 전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스토크시티 경기 그 경기를 부각을 시켰는데 일단은 폴 조이스가 한 말이 뭐냐면 부바치는 리버풀 구단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난달 스토크시티 경기 하프타임에 부바치와 클롭이 늘 함께 그 라커룸에서 하는 하프타임 비디오 클립 이게 뭐냐면 이 리버풀에 영상 그 관련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영상이 무슨 관련하냐면 전반전을 TV 녹화를 그대로 따와요. 따오면서 계속 실시간 녹화를 해요. 녹화를 하면서 그 순간순간 잘못된 부분을 따로 편집을 해요. 편집을 해서 선수 파일로 바꿔요. 누군 누구 걸로 이렇게 다 나눠버려요. 그거를 전반전에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TV 영상 보면서 그것만 작업해요. 그 안에서. 그걸 하고 이제 부바치나 클롭이 이거를 지적해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고를 바로바로 전반전에 지적한단 말이에요. 비디오 분석가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분석가가 있고 그 밑에 짜바리 감독도 있어요. 있는데 그걸 이제 부바치랑 클롭이 같이 해요. 한 명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왜냐면 같이 하는 이유는 클롭이 축구가 부바치 축구고 부바치 축구가 클롭이 축구니까. 근데 그걸 하는데 그 경기에서 부바치가 그걸 안 했대요. 그러니까 클롭이 항상 뛰어 들어가잖아요. 전반전 끝나면. 그 이유가 그냥 단순해요. 빨리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이라도 보고 어떻게 생각할 건지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클럽이 항상 뛰어가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날 부바치가 갑작스럽게 그 클립의 분석조차 하지 않은 채 드레싱룸에서 다른 쪽에 혼자 그냥 앉아 있었대요. 근데 클롭이 그걸 지적하기보다는 일단은 저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싸울 건 없고 일단은 자기 거 할 거 했는데 그날 비겼잖아요. 스토크랑 못 이겼잖아. 거기서 이제 클롭이 빡친 거지. 나중에. 그래서 이제 클롭이랑 이제 부바치가 어떤 대화가 있었고 그 대화 이후에 클롭이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이후에 이제 팀을 좀 나가겠다 라고 했나봐요. 근데 이게 만약 클롭이랑 싸워서 영영 안 돌아올 관계면 그냥 자르면 돼요. 사실 클롭도 그런 거 있어서 과거에 그런 적도 있었다라고 하니까 물론 그건 이제 완전히 해고가 아니라 잠깐의 이제 휴가를 준 거긴 하지만 근데 이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당시 이 부바치 왜 그런지 모르니까 알 수 없는 이유로 팀과 멀어져 갔고 그로 인한 휴가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속 내용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를 아직도 리버풀과의 계약을 이행시키는 것으로 보아 일단 개선될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이 기사에 써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다시금 과거같이 돌아오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도 언급하는 거 보니까 당장 사람이 또 술 한잔에 풀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당장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당장은 좀 힘들다 라고 하대요. 네. 아무튼 다음 소식은 영국 BBC 뉴스에 따르면 리즈 유나이티드가 NFL 그 미식 축구팀이죠. 이 샌프란시스코 팀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리즈는 NFL 클럽인 샌프란시스코 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으며 이 투자자들은 NFL 이 샌프란시스코 관련자들이 배후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리즈의 회장인 안드레아는 투자된 돈이 경기장에서 결과를 개선하는데 쓰일 것이라고 말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를 했고 또한 리즈가 샌프란시스코 팀에 가서 그 팀 경기장 가서 경기를 할 수 있다고도 알렸습니다. 그 다시 바꿨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뭐라 해가지고 팬들이. 다음 소식은 리버풀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팀이 다시금 스탠다드 차타드와 메인 스폰서를 4년 계약 연장했다고 알렸습니다. 2010년부터 총 13년간 계약 체결이며 이는 리버풀 역사상 두 번째로 긴 스폰서십 계약이고 빌리 호건은 말하길 이번 스탠다드와 4년 계약 연장은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의 계약 중 많은 하이라이트들을 즐겼고 앞으로 더욱 많은 것들을 기대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스탠다드도 나쁘지 않은데 그냥 다른 것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또 하네. 다음 소식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2018-19 시즌 홈 유니폼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나이키 이 디자이너가 말하길 아틀레티코는 팬과 코치, 선수가 함께 하나로 협력하고 움직이면 무엇을 다 얻을 수 있는 클럽인지를 보여주었고 우리는 새로운 유니폼에 대해서 이런 에너지를 담고 싶었다 말하며 이 디자인은 그런 의미로 만든 것이라. 이게 무슨 어디서 에너지가 있다는 거야? 저 가운데서 막 저 심장박동 같은 거 저거? 이거 그거 아니에요? 거짓말 탐지기 그거? 떨면은 멋지지 가는 거? 이게 뭐야? 내가 보기에는 나이키 이렇게 줄무늬 쓰는 팀들 다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재수없게 조지는 거지. 얘네는 한 번 하면 다 하거든요. 나 진짜 나이키는 뭐 한 번 하면 다 해. 다 유행이야. 꼭 해야 돼.
진짜 별로다. 씨. 다음 소식은 영국 매체 미러에서는 브라질 매체를 인용해서 호나우지뉴가 작년 1월 달부터 파리실라 코엘류와 베아트리스 이 수자 이 두 명의 여성과 함께 교제를 했으며 이 두 명의 여성에게 둘 다 한꺼번에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올 8월 달에 이 두 명과 동시에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고 전했으며 호나우지뉴는 작년 1월 이 두 명의 여성에게 약혼 반지를 같이 건넸는데 현재는 이 두 명의 여성과 함께 작년 12일부터 리우데자네이루 이 도시에서 500만 파운드 72억에 달하는 호합 맨션에서 함께 셋이 잘 살고 있으며 8월 달에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아, 남자야. 이 형 인생이 남자야. 진짜. 아, 남자. 아, 남자야. 그 스타일도 아주 극각으로 만나네.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글래머스한 분과 약간 뭐 약간 좀 이렇게 뭐 호리호리하다고 해야 되나? 네, 아주 그냥 나름 솔직하긴 하네. 또 어쩜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면 되게 솔직하네. 귀요미상? 여기 뭐 귀요미상? 아니면 뭐 저렇게 사는 게 뭐 다 합의가 됐겠지. 뭐 남이 어떻게 살던 제가 뭐 알바겠습니까? 잘 살면 되죠. 아, 남자야 근데 진짜.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셀 고베가 이니에스타를 영입을 했습니다. 아, 이 진짜 중국 아니면 이니에스타급을 영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니에스타가 이제 비셀 고베로 이적을 하게 되었고요. 오피셜이 떴습니다. 아직은 뭐 이 유니폼 입은 사진이 없어요. 홈건, 어웨이건 있는데 어웨이 잘 어울려. 은근히 근데 또 또 확실히 축구 선수라 또 축구 유니폼 입으니까 네. 어울리더라고요. 네. 깔끔하니. 근데 여기서도 캡틴인가? 그쵸? 아니 포도스키랑 만나는 게 같은 팀이에요. 포도스키랑 만나는 게 아니라 같은 팀에 뛰어야 돼요. 포돌스키 그 다음에 뭐 김승규 골키퍼 정우영 같은 이제 팀에서 뛰고 있고 정우영이 내가 알기로는 여기 팀 주장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 어떻게 할지. 부주장이에요 부주장? 부주장이래요. 그럼 뭐 주장하겠지 이니스타가. 새 전이겠지. 아, 이니에스타 남자야. 중국 갔다 와서 부주장. 아, 정우영 요즘 괜찮아 잘해요. 네. 그러니까 비셀고베가 그 진짜 강팀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 강팀 반열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는 팀이에요. 그 팀은 진짜. 근데 이제 뭐 이니에스타 가서 어떠한 축구를 이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라쿠텐 회장이 말하기는 이니에스타가 와서 비셀 고베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선수를 상대하고 이 선수랑 뛰어보면서 이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자라날 친구들까지 다 이 투자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 이 투자는 일본의 축구를 한 번 더 세계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고 막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약간 뭐 대승적 뭐 투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쓰겠지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아무튼 뭐 생각은 멋있는 것 같아요. 이니에스타 한 명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파급력? 그건 분명히 있으니까 일본 내에서는 사실 뭐 우리 옆나라 우리도 부러운데 보고 싶은데 저기는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냥 막연히 부러운 거죠. 네.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J리그는 우승하면 120억을 줘요. 120억. 한국은 20억도 못 줘요. 네. 120억을 3년에 놓아줘요. 왜냐면 한 번에 썼다가 잘못된 투자 같은 걸로 팀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다음 년에 되게 크게 한번 주고 그 다음 년에 그냥 중간치 그 다음에 낮게 한번 줘요. 그것은 나름 이 팀을 위한 거죠. 오히려 한번 다 져버리면 줄 수는 있지. 줄 수는 있는데 그게 졌다가 잘못된 투자로 팀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 이제 좀 분산으로 주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차등 지급이 다 있어요. 다. 심지어 J리그는 어떤 게 우승팀한테 100억이 넘는 금액을 주는 것도 대단하지만 J리그는 강등되는 팀한테도 지원금을 줘요. 왜냐면 니네 축구 포기하지 마라. 2부 리그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뭐 기회를 줄게. 이 금액 받고 어떻게 좀 살아봐라. 라고 하는 거니까 팀의 그 J리그 내에서 안정성 그리고 투명성, 재정성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좋은 거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밑에 있는 팀들도 노력해서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뭐 위인 팀들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고 왜냐면 또 우승하면 클럽 월드컵 나가면 또 돈이 또 들어오니까 완전히 그냥 돈 다발로 들어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뭐 J리그는 참 뭐 관중도 잘 돼 있고 연고지 정착도 잘 되어 있고 제일 또 J리그 내에서 하는 것은 재정적 페어플레이 이 약간 유럽에서만 하는 FFP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자기네 스스로 해요. 물론 그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원래 유럽대로 하자면 니들이 법만큼 써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억 벌면 10억 써라. 이건데 기업 구단들이 있잖아요. 또 여기도 기업 구단들이 만약에 100억을 지원해줘. 그러면은 100억 써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유럽의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보다는 조금 더 밑에 급의 약간 FFP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버는 만큼 투자하는 만큼 쓰라는 거는 그래도 좀 깔끔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빚내지 말라는 거지. 비싼 애 살 거면 사도 되는데 빚내지 마라. 빚내면 안 되고 그냥 뭐 니도 돈 있으면 쓰라는 거니까. 네. 아무튼 일본은 점점 더 일본은 심지어 유럽이 아니라 일본이 이 J리그 판권을 판매를 했는데 거진 막 70개국인가? 엄청 많이 팔렸는데 중국도 한 40개국 30개국 돼요. 왜냐면 그 브라질 선수도 있고 막 그 자국 내 유명한 선수도 있으니까 은근히 많이 팔렸는데 한국이 3개 다 그게 그 어디서 봤지 자료를 본 사람 있을 텐데 그 자료 아무튼 네. 쟁여놓을 걸 이럴 때 써먹으면 딱인데 어디서 봤는지 까먹었어요. 내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딴 사람들한테. 아무튼 아시아 리그에서는 특히나 동남아 선수들에게는 꿈의 리그예요. 꿈의 리그. J리그가. 왜냐면 관중 많지. 스타 많지. 그러니까 그 스타라는 게 J리그 내에서 있는 선수들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동남아 축구 팬들도 은근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뭐 나카무라 슌스케가 그 셀틱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고 가키타니가 세비야에서 뛰었었고 그다음에 뭐 누가 또 분데스리가에서 뛰었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네들도 다 알고 있어. 축구 좋아하는 애들 우리처럼. 근데 이제 거기에 리그에서 뛰었던 충분히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 뛰고 있으니 제일 가고 싶어 하죠. 왜냐면 중국 리그는 동남아에 대해서 눈도 안 돌리니까 못 가고 일본은 동남아 선수들을 영입을 해요. 실제로. 영입을 해서 나름 잘 키워요. 키우는 팀은. 물론 다 성공 못하지. 어떻게 다 성공하겠어. 근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하니까 그게 판권이 이제 잘 비싸게 가서 많이들 보기도 하고 펍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꿈의 리그가 됐어요. 꿈의 리그가. 거기서 잘하면은 분데스리가도 갈 수 있고 물론 간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일본 선수들이 많이 해외 진출을 자국 내 리그에서 하다 보니까 평판이 좋죠. 아시아에서는. 아니 K리그도 그 실력은 괜찮아요. 그 실력이 막 좋다는 게 아니라 성적은 거두지. 아침에서 성적은 거두는데 모르겠어요. 사실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그 규정집 같은 거 보면은 무슨 관중이 몇 프로 이상 와야 된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뭐 벌금 있다고 하고 왜냐면은 그건 이제 관중 없다라는 거 구단이 소홀하게 홍보를 했다라고 하는 뭐 질책성 그런 아마 있어요. 그게 복잡하긴 한데 무섭죠. 무서워. 일본이랑 비교하면 항상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고 부럽긴 한데 뭐 어쩔 수 있나요. 네. 그렇게 K리그도 당하다 보면 이렇게 치이다 보면은 살 궁리를 하겠지. 지금은 아직 살 궁리를 안 하더라고 보니까.
K리그는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건 내가 100% 장담합니다. 왠지 알아요? K리그는 시민구단이 많아요. 시민구단을 왜 차린지 알아요? 돈을 빨아먹기 위함이죠. 다 어떠한 정치인들에게. 왜냐면은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주가 시장이에요. 똑같아요. 다. 시민구단은 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그 팀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그 보스인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그 구단이 없어지면은 쓸 수 있는 그 뭐랄까 빠지는 거예요. 네. 루트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절대로 안 없어져요. 팀이 한두 개는 없어질 수 있겠지. 근데 리그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팀이 없어져도.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뭐 그런 거 생기잖아요. 막 그 뭐 임금이 체납이 됐다 막 이런 데는 다 시민구단이야. 다 기업구단은 다 꼬박꼬박 잘 줘요. 주기는 뭐 금액 낮을지언정. 근데 시민구단들이 이제 뭐 그런 게 계속 밀리고 뭐 사건 터지고 다 왜 그런 거겠습니까? 신경도 안 쓰고 거기서 자기 돈만 빨아먹는데 안 없어지지. 아니 광주 FC를 팔았으면 좋은 게 아니라 안 팔리는지 그 누가 사 그거를. 이브리그에 그 관중도 안 오는데 그 누가 사? 안 사요? 어떻게든 흘러가긴 하겠지만 뭐 지켜봐야죠 뭐. 인천은 잘된 케이스라기보다는 잘 되고 있는 케이스고 잘 돼야죠. 잘 돼서 다른 그 시민구단들의 그 모범이 돼야지. 인천은 진짜 좋은 팀이죠. 매력적이고 경기장도 이쁘고. 축구를 다시 인기를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원래 플레이오프 파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내가 지금 생각을 바꾼 이유는 플레이오프라면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때만큼은 괜찮아요. 그때만큼은. 지금은 시즌 내내 별로잖아. 근데 플레이오프라면은 6위 팀도 우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목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사실 물론 1위 팀은 되게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플레이오프를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원래는 승점파였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씨 어떻게 안 돼. 뭘 해도 안 되는데 그럼 계속 시즌 내내 이렇게 관중 없이 가다가 끝나면 물론 그게 난 무조건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플레이오프 때라도 분위기 확 타가지고 그거라도 반짝해가지고 뭐 좀 팬들을 얻거나 하는 게 낫지. 지금처럼 계속 가는 거는 의미가 있나? 아 해서 안 되면 다시 돌아와도 되고 뭐라도 해야지. 씨 계속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꾸준하게 이렇게 가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모르겠어요. 뭐 저는 제가 축구 제도도 잘 모르고 그냥 축구 팬이 한 사람이겠지만 축구 팬의 소리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인기에서는 물론 그 규범이나 규칙 같은 거는 더 위에 있는 축구 축제랄들이 해야겠지만 인기 있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팬들이 원하는 걸 해야지. 지들이 원하는 거 해서 뭐 할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거 해줘야지. 아, 자, 플레이오프 생기면 쪼이는 맛이라도 있지. 1일차전으로. 그렇게 해서, 한, 열 몇 경기? 좀 미리미리 더 하든가. 해가지고. 하면 그 경기라도 좀 바짝 태워가지고, 다음 시즌 좀, 뭐랄까, 기대감도 갖게 해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 생각 바뀐 게 미국 때문에. 미국이 어떠한 그 축구 중개사가 미국 리그가 축구가 엄청 인기 있어지니까 사조인가? 때려박는다고. 한 몇 년이지? 장기적으로 몇 년 계약에 사조 때려박는다 해가지고 미국도 아 그래? 그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투자를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했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미국 이 지금 플레이오프 제도 축구에서 없애고 승점제로 가자. 그 다음에 미국은 승강제도 없어요. 그냥 1부 리그에 있는 팀은 계속 1부 리그에 있고 2부 리그에 있는 팀은 계속 2부 리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승강제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기회가 없어.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했는데 미국이 안 한다. 우리는 그딴 거 안 한다. 우리는 무조건 플레이오프 치를 거고 이게 우리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화고 스포츠 약간 형태니까 이 형태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그냥 플레이오프 한대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근데 나는 그 미국을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플레이오프 때만큼은 인기가 좀 괜찮았던 K리그가 난 계속 머리에 남아있으니까 한두 시즌 정도는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두 시즌 정도는. 그래서 안 되면 다시 돌아오더라도. 아니
똑같잖아요. 어차피 K리그 클래식 이름 쓰다가 다시 바꾼 것처럼 또 그건 안 돼? 그러면 이름은 바꿔도 되고 그 뭐 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도저히 바꾸면 안 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안 되는지. 개인적으로 저는 플레이오프가 쪼이는 맛도 있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다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스템이 스포츠가 다 배구 플레이오프, 야구 플레이오프, 농구 플레이오프 다 플레이오프가 있는 스포츠가 메이저예요. 근데 이제 메이저라 해야 되나? 농구도 아무튼 인기 있는 뭐 소수 인기지만 그래도 제일 인기 있는 거 나열하자면 그렇게 가잖아요. 그냥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냥 플레이오프가 좀 한번 해보는 게 1, 2년 동안 좋지 않을까. 그래요. 네. 저만의 생각이었어요. 절대 제가 옳은 건 아닙니다. 네. 야구는 무조건 메이저지. 제가 그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 코리아, FM 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오늘 뉴스를 처음부터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카톡에서 조던 검색하신 다음에 풀친 등록 해주시면 돼요. 고맙습니다.